심장 질환은 99% 음식에 의한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패스트푸드는 빠르게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의미합니다. 빠르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만드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먹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소화시키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포로 전환되는 그 속도도 같이 빨라지게 되죠. 이 패스트푸드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패스트푸드 하면은 우리가 길 가다가 사 먹을 수 있는 B사, M사의 어떤 햄버거, 피자,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탄산음료 이런 부류의 가공된 식품을 패스트푸드라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외에도 마트에 가도 중요한 가공된 곡물이나 쌀이나 밀이나 이런 식재료와 함께 감미료, 소금, 기름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이런 음식들, 레토르트 식품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도 같이 패스트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다 어떤 살아있는 음식의 형태가 아니라 성분들을 같이 섞어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다 조리된 음식이죠. 전자레인지에 데피거나 녹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에는 오랜 시간을 이제 그 식재료들을 보존하고 또 만들기 위해서 여러 보존제가 들어가고 유화제가 들어가고 여러 합성 첨가물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몸속에서는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소화 속도는 빠른다 할지라도 내 몸에 충분한 영양소를 주기보다는 다양한 첨가물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과산화 지질이나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몸에는 좀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푸드가 나쁜 이유는 살아있는 음식 형태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 섬유질이 결핍되기도 하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는 가공된 음식입니다. 자연에서 햇빛과 비바람, 토양의 영향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담긴 음식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공장에서 가공된 겁니다. 공장에서 다양한 식품 성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맛있게 만들었을지는 모르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생명이 없는 죽은 음식이라 할 수 있죠. 햄버거를 한 달 동안 먹었던 경우에 몸 건강 상태를 테스트했던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었죠. 결국 이런 패스트푸드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물들 때문에 몸에서는 다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영양소나 파이토케미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죽은 음식의 성분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의 소화효소, 대사효소를 굉장히 많이 고갈시킵니다. 이 첨가물들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신장에서도 이것을 여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몸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빠르게 망가질 수 있고 몸 전체의 이 장기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패스트푸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 만약에 먹었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내 몸이 다시 회복하고 또 해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당분도 굉장히 많고 지방도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과 지방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 저장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도파민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중독적으로 계속 많이 먹게 되는 현상이 있죠. 음식 중독이 일어나고 또 식욕이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분들은 하나만 먹지 않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지 않고 계속 여러 번을 또 먹게 되는 그런 중독 현상이 같이 일어나요. 이것은 마치 도파민 중독처럼 뇌에 이 쾌락 중추에 더 강한 자극을 받고 싶어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먹을수록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파이토케미컬이나 비타민, 미네랄이나 식이섬유가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몸에서는 여러 불균형 그리고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비만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 4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했을 때는 관상동맥 질환, 결국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동맥경화나 또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그 사망률이 무려 80%가 증가하게 됩니다. 2번에서 3번,
일주일에 두세 번을 섭취하게 되면 이 사망률이 50% 정도로 낮아지고요. 주 1회 섭취하게 되면 그래도 이 심혈관 질환주의 문제가 발병률이 20% 증가하게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패스트푸드를 먹을수록 사망률 그리고 질병 유발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안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또 먹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이 횟수를 줄여갈 수 있을까? 내가 음식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먹는 라이프 스타일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안에 굉장히 자극적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감미료, 이 단맛도 많이 들어가고 소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기름, 인공 향신료가 들어가서 한번 먹으면 정말 입에선 아주 쫙 감기는 그런 감칠맛이 도는 그런 음식들이죠. 그래서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마치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고 또 어떤 게임이나 도박이나 중독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이런 음식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점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단맛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은 당을 계속 몸에서 갈망을 하게 돼요. 이 정도 당이 채워지지 않으면 몸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계속 더 많은 당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맛에, 인공적인 감미료의 단맛에 익숙해지면 우리 입맛은 금세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단맛은 싫어하게 돼요. 자연에도 단맛이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일도 있고 또 단맛이 있는 채소도 있고 통곡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의 단맛에는 매력을 이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워낙 자극적인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자연식품의 단맛에는 끌리지 않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인공의 단맛 그리고 자연의 음식이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 뇌에서는 중독성 있는 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계속 고열량 음식이 들어오고 첨가물이 들어오니까 우리 뇌는 마치 코카인이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중독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도파민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체가 점점 내성이 생겨서 이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자극 단맛으로도 만족했던 우리 입맛이 이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고 수용체 기능이 상실되니까 더 많은 요구량을 계속 몸에선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뇌가 중독성 뇌로 바뀌면서 뇌가 위축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도파민에 대한 자극이 계속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뇌 질환과 여러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아주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뇌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정서적 안정, 심리적인 이런 것까지도 같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공황장애나 공격적인 그런 특징, 정서적 안정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특징들, 정신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지적 판단이나 이런 지적인 일들을 하기가 수행하기가 어렵게 돼요. 일본에서 어떤 비행 청소년, 심각한 가족을 살해했던 그 비행 청소년의 음식 식습관을 봤더니 탄산음료를 집에서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먹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액상 과당이나 인공 단맛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다 보니까 이 뇌 위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뇌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이나 어떤 양심들이 상실되면서 가족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패스트푸드는 장기적으로 정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건강한 몸, 또 수명까지도 아주 크게 위협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과잉 영양이라는 말 속에 우리 영양은 크게 두 부류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칼로리를 만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도 필요하고 몸에는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을 실제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 효소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 효소들의 원료가 되는 것이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또 이것들을 몸에서 잘 영양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데는 식이섬유도 같이 필요한 거죠. 칼로리는 많지만 열량은 많지만 이런 미량 영양소가 결핍된 결국 영양 불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영양소는 요즘 시대에는 밥이 부족하고 밀가루가 부족하고 이런 그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굶는 시대는 아니라서 많이 먹긴 먹는데 상대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이런 파이토케미컬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서는 영양 불균형이 오게 돼서 다양한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칼로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방세포는 굉장히 커지고 지방은 몸에 쌓여가죠. 그리고 비만이 생기게 되고 비만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만과 이 질병은 영양 결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패스트푸드 안에 워낙 당분이 많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초과된 당분과 또 지방, 그리고 뭐 햄버거 안에도 고기가 있잖아요. 이 단백질 이런 것들이 몸에서 초과돼서 만들어내는 최종 당화상물, 당 독소가 있습니다. 이 당 독소가 세포막에서 또 혈관 안에서 또 다양한 장기들을 공격해서 일어나는 2차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자가면역 질환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염증 반응, 또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이 크론병도 많이 생기잖아요. 바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이게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안에는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영양소가 결여되어 있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없다 보니까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세포, 또 면역 세포들을 공격하는 특징이 있죠. 물론 우리 몸은 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지만 이 소량이 있을 때는 뭐 정상적인 생명 반응에 기여를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를 처리하기도 하고 노화세포들을 해결하기도 하는데 너무 과하게 생길 때는 몸에서 반드시 정상 기능을 하는 건강한 세포들도 공격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패스트푸드는 대부분 아주 맛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에 튀기는 경우가 많죠. 또 이 기름이 산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과산화 지질이 생성이 됩니다. 과산화 지질은 정말 말만 들어도 몸에 나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우리 세포 자체가 굉장히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노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 당뇨, 젊은 치매, 또 젊은 암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요인들이 바로 패스트푸드가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다음 네 번째로는 이 패스트푸드 안에 굉장히 또 많은 중금속들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음식들의 모든 출처들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뭐 과일이나 채소나 뭐 쌀이나 이런 걸 샀으면 대부분 그래도 어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뭐 외국에서 만들었는지 뭐 그런 것들 수차를 대부분 알 수 있고 가까운 거리인지 원거리인지 그 음식의 재료 원재료들을 알 수 있는데 이 패스트푸드 안에는 도대체 이 밀가루 뭐 고기 성분들 또 첨가물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오염이 됐는지 이 유통 경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재료들의 성분들 속에 다양한 중금속들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안에 있는 다양한 이 화학 성분들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나 이런 성분들이 몸의 내분비 기능을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 자가면역 질환, 또 뭐 성조숙증 여러 원인들을 제공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패스트푸드는 정말 이 자체로 음식이 아니라 정말 100% 독소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것이 정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스트푸드 또는 가공식품을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여러 번씩 섭취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량이 마치 한 100스푼의 설탕을 먹는 것과 같은 굉장히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당분이 몸에 빠르게 흡수하게 되면 이로 인해 생겨나는 2차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당뇨도 생길 수 있고 비만이 생길 수 있고 그 비만 세포로 인해 몸의 혈관과 세포들이 다 또 노화가 빨라지면서 동맥경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공식품 그리고 이 가공 음료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한국인들이 뭐 이 정도 양이면 미국인들은 거의 2배 이상 가까운 굉장히 많은 양을 먹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액상 과당을 초과해서 먹는 그런 문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액상 과당으로 인해 대사증후군, 또 과체중, 당뇨, 콜레스테롤 증가, 또 초고도 비만 엄청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이런 액상 과당은 인체 내에서 자연의 당과 흡수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자연의 당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나 뭐 과당이나 자당이나 이런 당
성분들을 운반하는 호르몬이 있고 또 이것을 자연스럽게 간에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액상과당은 이 자체로 간에서 중성지방을 바로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인슐린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혈당의 문제, 또 췌장의 문제, 또 인슐린 저항성과 그리고 당뇨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이렇게 당뇨와 또 인슐린의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또 당뇨 전 단계 이 당 대사에 문제가 오면서 결국 당뇨병은 혈관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혈관 질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당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 혈액 자체는 굉장히 끈적끈적하다고 하잖아요. 끈적끈적한 혈액이 흘러가면서 몸에서는 어쨌든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혈압을 올려서라도 혈액을 모세혈관까지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혈관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 상처를 또 메꾸기 위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혈관염이나 동맥경화, 여러 혈관 관상동맥 질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 비만, 이런 혈관의 건강 상태, 심혈관 질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그리고 가공된 당은 반드시 우리가 절제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액상과당은 인체 내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자연의 당이 아닙니다. 액상과당은 몸에서 혈당을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바로 사용되기보다 남아있는 단백질 그리고 지방과 결합이 일어나면서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 독소가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식사법들, 문제가 되는 식사법들이 있는데요. 오븐에 굽는다거나 또 숯불에 직접 구운다거나 굉장히 감칠맛이 많이 나는 메이야르 반응이 있죠. 캐러멜 맛이 나는 그런 요리들이 이루어질 때 당독소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당독소가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비만, 고혈압, 당뇨, 심지어 이제 눈의 실명까지 몸 전체적으로는 이 최종 당화산물이 쌓이게 되면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가 증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독소가 최종 당화산물이 몸에서 증가하게 되면 이 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뇌에 안개가 낀 상태같이 침침한 느낌, 브레인 포라고 합니다. 안개 낀 뇌까지도 이 독소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업무 능력, 학습 능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에 이런 독소가 쌓이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이런 질병이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기름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 첨가물도 들어있는데 혈당 조절 능력이 정말 빠르게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당분에 대한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로 인해서 막류 전 단계, 비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뇌 기능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 뇌가 위축이 되는, 설탕 중독되면 뇌가 위축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 뇌가 위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런 정서적 안정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범죄가 올라가게 되고 공격성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요즘 아이들 많이 산만하고 자제력이 부족한 이런 모습들이 있죠. 바로 뇌기능 장애 문제가 옵니다. 또 쉽게 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 당뇨병이잖아요. 이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정서적으로도 뭔가 포용성, 이해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을수록 이렇게 뇌 건강에 심한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던 이 지역에서 이 살인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우리 뇌는 굉장히 영양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 굉장히 정교한 신체 기관입니다.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뇌 영양소를 잘 공급해줘야만 어릴 때 또 성장기에 또 갖춰야 되는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지적 능력, 정신적인 건강, 의지력, 결단력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가공식품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뇌 건강, 정서적인 건강, 앞으로 이제 학습 능력, 또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독소가 되는 가공식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름은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다 정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특히 불포화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는 염증이라는 반응이 생명 반응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염증이 심해지는 몸의 상태가 있어요. 바로 오메가6 지방이 굉장히 늘어났을 때 몸에서는 불균형이 되면서 염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오메가6 지방산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이에요. 우리가 뭐 패스트푸드를 먹어도 늘어날 수 있고 고기를 사 먹어도 늘어날 수 있고 집에 있는 뭐 콩기름, 식용유, 해바라기, 카놀라유 이런 것만 가지고 요리를 해도 오메가6 지방은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초과하다라고 위험할 만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잘 섭취를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오메가3 지방산은 더 6에 비해서 애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먹긴 어렵습니다. 견과류나 씨앗류에 많이 들어있는 기름이고 고등어나 연어 같은 이런 생선에도 들어있는데요. 일부러 챙겨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오메가6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실제 아토피나 어떤 자가면역 질환, 염증 반응이 많은 사람의 혈중 오메가3와 6 상태를 보면 무려 1대 25 이상의 비율로 오메가6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인체는 어떠한 상태를 추구해야 되냐면 3와 6의 비율이 1대 1에서 1대 4 정도가 적당해요. 아무리 많아도 4배 정도만 많아야 정상적인 염증 반응을 몸에서 안정적인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고기나 그런 콩기름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오메가6가 훨씬 증가한 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가면역 질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 천식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이제 우울하거나 또 갑자기 공격성이 있다거나 또 심장 쪽으로도 심근경색이나 또 뇌졸중 이런 질병으로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그 튀긴 음식, 감자 튀김 있죠? 이런 거나 치킨 이런 것들을 많이 튀겨서 많이 먹는 미국의 남부 사람들이 뇌졸중 그리고 심장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뇌졸중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지리적인 문제, 인종들 사이에서 어떠한 음식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질병 발생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질병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오메가6 지방산 정말 최소로 줄여주시고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리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 아주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DHA 있죠? 이 DHA 불포화 지방산이 잘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 안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야 우리 세포막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해서 세포끼리 신호 전달도 잘 되고 또 좋은 영양소를 계속 흡수할 수가 있는데 이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은 인체 내에서 좋은 지방을 감소시키고 세포막을 변성시키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하게 되면 DH가 꾸준히 줄어드는 몸에서는 우리 인체에 안정적인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들수록 인지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어린이의 경우 공격성이나 우울증이나 또 폭력적이고 그런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심장 질환의 연구로 알려진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에서는 DH가 높은 상위 25%의 사람들은 치매 위험성이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무려 47% 더 낮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DHA와 바로 뇌 건강 상태, 또 심혈관 질환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오메가6가 굉장히 증가한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DH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무려 62%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먹을수록 뇌도 손상이 되고 또 몸이 손상이 전체적으로 질병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 노화가 빨라 촉진이 되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먹는 그런 도너츠 음식 있잖아요. 감자튀김, 당분이 많으면서 튀긴 음식, 이런 탄수화물을 또 튀긴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은 오메가6 지방산을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쉽게 먹기보다는
상당히 신중하게 아주 가끔 아주 횟수를 줄이는 방향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소, 과일을 먹게 되면 이 채소,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이 영양소들을 같이 섭취하게 됩니다. 가공식품에는 빠져있는 영양소들이 바로 채소, 과일을 통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비타민, 미네랄 뿐만 아니라 이 채소, 과일이 가지고 있는 말로 다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다양한 이 식물 영양소들, 또 파이토케미컬, 다양한 이 성분들을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도 안정적인 그런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잉 행동, 폭력성, 산만함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을 잘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예의 바른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레드조 뮤치크라는 이 박사가 채소 과일을 먹는 횟수와 또 사람들의 이 경제적인 안정 상태 이것을 조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과일은 2번 정도 먹고 채소는 5번을 섭취한 12,000명의 무작위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을 2년 정도 계속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과일, 채소를 하루에 7번까지 섭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빈곤하고 또 안정적이지 않던 삶에서 취업을 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이 삶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욕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의 능력들이 굉장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은 단순히 우리 몸에 건강한 변화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능력까지도 그 역량까지도 같이 증가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적인 영역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채소, 과일의 섭취가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이 빠르게 노화되고 사망을 촉진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4가지가 있는데요. 흰 설탕을 아주 많이 먹는 것. 몸에서 당분은 분명히 우리 몸에 혈당 문제, 혈관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많은 양의 설탕, 그리고 흰 밀가루, 같이 또 흰 쌀을 많이 먹는 것. 이것도 역시 몸의 혈당 문제, 또 뇌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3번째로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몸의 독소 유발을 증가시키죠. 4번째로는 총 열량의 10%가 넘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10% 이상, 20%, 30% 많이 먹기도 하는데요. 이 동물성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IGF-1이라는 이 성장 호르몬이 몸 속에 있는 암세포도 같이 성장시키고 또 전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성장 호르몬과 또 흰설탕, 흰밀가루, 흰쌀, 그리고 오메가6 지방은 몸에서 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또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하고 또 조기 사망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데이터가 나온 결과이고요. 이 4가지 음식이 몸에 아주 유해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과 또 채식 중심의 식사를 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작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는 암이나 당뇨나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성 84,000명, 남성 44,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26년, 20년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했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채식 위주로 한 사람들보다 무려 이 사망률이 43%나 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많이 먹을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또 여러 질병에 문제가 오는 것을 확인을 한 내용이죠. 2번째로는 역시 이 고단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스웨덴에서 무려 43,000명을 대상으로 30에서 39세 여성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고단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무려 60%가 더 증가한 거예요. 역시 동물성 식품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식물성 음식을 적게 먹을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같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50에서 60세의 사람들 무려 6,000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전체 사망률의 75%가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단백,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당뇨 발생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단백질을 적게 먹을수록 질병 유병률이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질병과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은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 식물 영양소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결여되어 있고 몸의 대사를 막게 되죠. 그러면 이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질병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줄이는 음식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그리고 콩, 견과류, 이 씨앗류 이런 음식들이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러니 질병을 예방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줄고 또 수명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또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을 촉진시키는 것들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라고 볼 수가 있죠. 지역적으로도 과일과 채소, 콩, 견과류, 씨앗, 통곡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일수록 질병이 더 적고 또 수명이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16곳의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무려 8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추적 기간만 해도 4년에서 26년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과일, 채소, 또 견과류, 콩, 씨앗을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전체 사망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을 써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식사만 해도 약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학회 회장인 킴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심장 질환은 99% 음식에 의한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장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건강한 식사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암이나 당뇨, 고혈압 모든 만성 질환도 역시 음식에 의한 병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SAD라고 해서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 미국의 표준 식단이 있는데요. 무려 가공식품이 57%, 동물성 단백질이 32%, 과일, 채소 같은 식물은 11% 이하로 굉장히 적게 먹다 보니까 아주 미국인의 여성 평균 몸무게가 키 한 162 정도에 75kg 정도로 대부분이 거의 과체중인 거예요. 무려 40에서 59세의 40%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비만이었습니다. 이런 비만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2차 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알츠하이머, 치매, 질병에 걸릴 확률들이 정상 체중보다 74%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시기가 가장 인류 역사상 비만인이 가장 제일 많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공식품은 비만과 다양한 질병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는 섭취하지 않는 것, 최소로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뉴트리테리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뉴트리션이라는 게 영양이죠. 영양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양질의 영양소를 먹으면서 건강과 수명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그런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질의 영양소는 뭘까? 우리가 영양하면 뭔가 단백질, 고단백 이런 걸 쉽게 떠올리고 꼭 고기를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열량 에너지는 좀 우리가 부족하기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이 영양소를 몸에서 잘 소화 흡수시켜주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량 영양소들이 아주 채워지는 식단이 바로 뉴트리테리언 식단입니다. 이런 미량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식물 중심의 식사인데요. 과일, 채소, 콩, 버섯, 양파, 견과류, 씨앗 이런 음식들을 전체 식사의 90%를 차지하는 식단, 그리고 나머지 10%는 동물성 식단을 구성하게 됐을 때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식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먹을 경우에는 과일, 채소, 이런 씨앗류의 좋은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섭취가 되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이상적입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요즘 만성질환, 암,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치매, 암 이런 모든 질병들을 사실 예방할 수 있는 식단이 됩니다.
이렇게 뉴트리테리언 식단을 하게 되면 사실 질병에 걸리기 어렵게 돼요. 뭐 혈당도 정상, 혈압도 정상, 뭐 혈액순환도 다 정상이 되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약은 좋은 영양소가 함유된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약 2,500명이 거주하는 굉장히 작은 파푸아뉴기니 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키타바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예 심장질환이 없는, 만성질환이 전혀 없는, 혈당, 혈압 다 정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우리가 늘 접하기 쉬운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감미료, 유제품, 기름, 설탕 이런 가공한 시리얼들, 알코올 이런 것들 전혀 먹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실 우리가 늘 정말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뉴트리테리언 식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성해 보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앞 글자를 따온 겁니다. G는 그린스, 녹색 채소들을 의미하고요. 폭탄이 밤이잖아요. 그래서 B는 beans, 콩이고요. O는 onions, 양파입니다. B는 mushroom, 버섯이고요. 또 B는 베리류, 과일을 뜻하고요. S는 seed, 씨앗입니다. G폭탄 식사라고 조엘 펄먼 선생님이 이제 만든 음식 종류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G는 녹색 채소이고요. 그 중에서도 암, 심혈관 질환, 건강, 수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십자화과 채소가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양배추, 케일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청경채, 루꼴라라는 그런 채소, 갓이나 무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이 성분이 바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 조절을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으로 인해 생기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질환 있죠. 이 호르몬에 의한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되고요. 또 다양한 또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서 건강에 십자가 채소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성들의 경우 십자가 채소를 먹는 여성들이 암 발생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 남성들의 전립선 암은 46%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양배추 다 좋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양배추, 케일, 청경채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먹어주시면 좋죠. 얼만큼 먹어야 될까? 이제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하루에 5번에서 9번까지도 이 과일, 채소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펄먼 박사님의 경우에는 3번에서 6번은 과일, 2번 정도는 십자가 채소를 먹어주면 하루에 8번 정도 과일, 채소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항암에도 또 건강에도 좋은 식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소 중에서도 이 십자가 채소, 바로 그린스, 이 좋은 G폭탄 음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빈스, 콩입니다. 콩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고단백, 식물성 단백질이죠. 동물성 단백질을 20%, 칼로리 20%를 급여한 쥐에서는 암이 발생했지만 이것을 식물성 단백질로만 바꿔줘도 암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실험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초과해서 먹어도 암세포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만들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콩 안에 굉장히 좋은 이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리고 또 콩의 성분들, 또 저항성 전분들이 장내 세균의 먹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장 건강, 대장 상피세포의 영양에 꼭 필요한 단세 지방산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콩, G폭탄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어니언스, 양파입니다. 네, 양파는 또 퀘르세틴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강한 항염, 항암, 항산화 음식으로 또 알고 있죠. 양파 속에 들어있는 유기화합물이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혈관을 만들죠. 이 혈관 신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꾸준히 드셨을 때 위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M은 머쉬룸, 버섯입니다. 버섯은 우리 암 환자들에게 또 선물로도 가는 상황버섯, 명지버섯 이런 거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처럼 면역 기능에 굉장히 탁월한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역 기능에 탁월하다는 의미는 바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혈관 신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해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세포가 많을수록 염증 물질이 많고 암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지방세포가 성장하는 것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암 효과가 굉장히 많고, 또 여성들의 경우 이 호르몬성 암, 유방암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에스트로겐 생성을 억제해서 이 유방암을 또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버섯을 10g 정도 매일 섭취를 했을 때 유방암 발병 비율을 무려 64%나 줄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버섯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버섯들 포함해서 느타리, 표고버섯, 영지버섯, 양송이버섯, 이런 버섯들 늘 먹게 되면 DNA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암세포를 파괴하고 또 항염증, 항염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주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리스,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 과일하면 우리 블루베리, 굉장히 유명한 과일이죠. 딸기, 산딸기, 블랙베리 포함해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 과일입니다. 이 베리류 과일의 특징은 일단 당분은 적어요. 그래서 칼로리는 적고, 또 안토시아닌, 항산화 성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문제, 염증 문제에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과일이 되고, 또 유전자의 발현과 나쁜 유전자를 해독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막고, 또 결국 암과 또 혈관 건강도 같이 돕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을 합니다. 특히 뇌에 좋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뇌세포들끼리의 신호의 전달을 굉장히 원활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뇌 인지 능력이 떨어진 이 노인들이 12주 동안 섭취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억력 그리고 이 학습력이 상승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싶은 분들은 이 베리류 과일을 자주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이 베리류에 또 엘라그산이라는 이 성분이요, 종양 형성을 차단하는 그런 유전자를 복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암세포가 더 계속 성장하는 그런 복제를 억제하기도 하고, 또 암세포가 주변 조직에 뻗어나가는 그런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혈당과 또 염증, 심장 건강, 또 암세포를 억제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로 인해서 베리류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S씨드, 씨앗입니다. 씨앗 그리고 견과류에는요,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씨앗만의 성분들이 있죠. 이 성분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또 씨앗과 견과류 안에는 같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양한 항산화 성분, 미네랄, 그리고 아주 좋은 기름이 같이 있죠. 채소와 함께 섭취했을 때 이 미량 영양소의 섭취를 더 도울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아이들의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생성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 과체중 여성들에게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 48명을 대상으로 이 아마씨를 7.5g을 먹게 했을 때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에스트라디올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또 과체중 여성일수록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해야 되는 이 씨앗은 아마씨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참깨나 들깨나 여러 다양한 또 견과류, 해바라기씨, 호박씨 이런 씨앗 종류를 많이 먹을수록 여성 건강 그리고 암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과일, 채소, 그리고 콩, 버섯, 양파, 씨앗류,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일단 식단에서 많이 먹을수록 몸의 해독 기능이 좋아지고, 또 이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감미료를 줄이는 식습관입니다. 당연히 혈당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혈당으로 인한 혈관 질환과 당뇨 전 단계, 당뇨 비만의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동물성 단백질을 10%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10% 이상 초과했을 때 다양한 심혈관 질환과 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사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인들이 더 나은 건강 상태를 만들고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그리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과일, 채소를 하루에 꼭 400g 이상 먹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 또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도록, 담배나 술을 또 광고하지 않도록 이런 조항들을 같이 만들어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한번 먹으면 또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중독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너무 먹고 싶다 할 때 먼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고영양식품을 먼저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햄버거를 먹고 싶다 이럴 때 먼저 과일을 먹어야지, 또 견과류를 먼저 먹어야지, 좀 채소 샐러드를 먼저 먹어야지 라는 순서를 조금만 먼저 당겨주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전에 느꼈던 맛보다 상당히 그 맛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밀도가 높은 음식,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콩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섭취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과일, 채소를 많이 먹고 또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들이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완전 비건식으로도 사실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녹색 채소에도 칼로리당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콩에도 버섯에도 또 견과류에도 씨앗에도 이 단백질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먹을수록 단백질은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닭고기, 생선, 달걀 이런 단백질들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인원의 먹이에서 좀 답을 찾고 모유에서 좀 답을 찾았습니다. 유인원들이 과일, 채소를 주식으로 먹으면서, 열매를 주식으로 먹으면서 곤충을 먹는 비율은 5%입니다. 총 칼로리의 5%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죠. 또 모유 속에도 단백질의 함유량 자체가 사실 5에서 7% 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유류는 새끼에게 정말 적합한 에너지를 모유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유 속에는 단백질의 함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단백질 자체는 총 열량의 10% 미만을 추천을 드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역시 유인원처럼 5% 먹으면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제 저의 경우도 달걀이나 생선이나 가끔 먹는 오리고기 이런 것들을 늘 챙겨 먹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먹고 싶을 때 그냥 먹는 기호식품으로 먹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동물성 단백질은 5% 미만으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계암연구재단과 미국 암협회에서도 무려 1000건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암을 일으키는 것은 육류가 많은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주식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정말 기호식품 정도, 차선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 세포 분열이나 복제를 굉장히 촉진시키고 암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류는 저는 최소로 기호식품 정도, 만약 고기를 드신다라면 방목한 환경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을 소량 선택해 주시고, 생선도 중금속 오염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죠. 달걀도 매일 하나씩 드시는 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호식품 정도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바다가 오염이 돼 있죠. 바다에 다양한 중금속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자란 생선의 경우 수은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수은 오염이나 다양한 성분들로, 화학 성분들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크기가 클수록 작은 물고기를 또 먹기 때문에 몸에 또 이 수은이나 여러 중금속이 같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큰 어류보다는 작은 생선을 추천을 드립니다. 생선을 자주 먹은 여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이 수은의 함량이 무려 7배가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은 아예 생선을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뇌 손상입니다. 또 기억력이나 학습력에 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생선 먹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절대적으로 좀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도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어떤 원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합성 비타민. 화학물질을 줄이면서 천연의 물질로 만든 천연 그런 비타민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합성 비타민 미네랄의 경우에는요, 사실 이 석유 화합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적습니다. 세포가 오히려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간이나 신장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 추출물로 보충제를 먹는다고 해도 가장 1순위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진짜 음식이죠. 비타민C를 모아놓은 것들이 위급하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과 한 알, 키위 한 알, 오렌지나 귤 안에는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죠. 각종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또 채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에는 사실 수천 가지 성분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 영양소뿐만 아니라 효소도 있고요. 이름이 없는 다양한 식물 성분들이 같이 있는 거죠. 원래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사람의 몸은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실제 과일, 채소를 주식으로 먹었던 수렵 채집인들의 경우 농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밀과 쌀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뇌의 용적도 크고 다양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류학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로 먹는 것보다는 가장 1순위는 진짜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술은 일단 안 먹는 게 가장 좋죠. 아주 가벼운 음주, 아주 가끔씩 먹는 음주는 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나중에 폭음이나 과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가장 안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조기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음주가 습관이 좀 되다 보면 어떤 분은 매일 이 하루에 한 잔씩 매일 술을 드셔야만 잠이 드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이 음주 습관이 때로는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과음이 되기도 하고 또 폭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부정맥이나 심장 건강 상태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음주를 할지라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섭취를 한 사람들의 경우 약 9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가벼운 음주를 할지라도 구강암이나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들도 나타났습니다. 또 식도암으로도 매년 24,000명이 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가벼운 음주자와 또 비음주자를 비교를 했을 때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술은 절대적으로 또 안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1988년에 이 알코올을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음주 자체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독성 물질이에요. 또 비소나 벤젠이나 포르말데히드, 아크릴아마이드, 아플라톡신 이런 발암 물질들이 이 알코올 속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술은 발암 물질을 유발한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정크푸드만 많이 먹는 아이들 참 많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적인 조성, 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익숙해지면서 또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항상 건강한 음식을 집에 두는 거죠. 과일, 채소류, 견과류, 또 씨앗류, 베리류 음식들을 계속 집에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주방에 그리고 거실 탁자에 계속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부모님이 아주 건강하게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 부모님들이 이런 음식을 먹고 다이어트가 됐다, 굉장히 건강해졌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따라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 두 번 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권하게 될 경우 아이들의 식습관도 바뀌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을 가지고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요리하는 날을 정해서 함께 즐겁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또 하루에 한 접시 정도는 과일, 채소, 콩류 음식을 견과류를 꼭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작게 한 번씩 시작을 해보는 거죠. 또 그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하는 가족의 그런 문화가 있다라면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도 반드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울, 불안, 피로 이런 비만이나 이런 질병들이 온 이유는 사실 영양의 결핍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것, 영양 섭취가 제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의학과 또 생활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이런 질병들은 사실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런 이제 증상이 왔을 때 한 번쯤 정말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먹어왔는지를 한번 쭉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건강 상태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시 정돈을 하게 되면 말기암까지도 나아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양 결핍에서 온 질병들이기 때문에 영양 섭취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됩니다. 2016년도에 미국의 생활습관의학 저널에서는 영양 밀도가 높은 뉴트리테리언 식단을 한 사람들 4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관상동맥 질환이 굉장히 나아지고 혈압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왔을 때는 내가 어떤 음식이 부족했는지를 또 되돌아보고 꼭 필요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과일, 채소류, 콩류, 버섯류, 양파, 그리고 십자가 채소, 베리류, 씨앗류 이런 음식들을 일단 가장 챙겨 먹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기암까지 간 경우에도요,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항암 식단을 통해서 면역 관해가 일어나거나 또 더 이상 암세포의 공격을 받지 않는 암이 해결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한 식단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 몸은 바뀝니다. 우리 몸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세포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면 암의 발병률도 50에서 75%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수천 명의 이 심장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양 섭취로 이제 질병을 치료한 거죠. 그랬을 때 심장마비, 또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25년간 굉장히 케이스를 줄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 심장질환, 심장에 관련된 질병들은 99% 이상 음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요즘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모든 질병들은 음식으로 다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내가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선택할까 그 노력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떻게 먹었든지 간에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신 이 순간부터 좋은 음식을 선택하려는 노력, 또 가족의 환경, 우리의 또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면 평생 약 없이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 혼자 하면 굉장히 어렵죠.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또 내가 속한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노력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